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마지타워 울산 아파트 물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2019학년 2261호 울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중구 우정동, 우정동이고 35층 중에 33층입니다. 층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선호할 법한 자, 이런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법한 높은 고층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은 3.5평. 자, 대지권이 아주 형편없이 적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러한 도시지역 안에서 고층 물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지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권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뭐뭐뭐 농협입니다. 입찰 14일 전, 자 이제 갓 나온 물건입니다. 어제 이제 나왔겠죠.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이 방송 촬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진행 시작한 물건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작년 연말에 접수되었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사건이 진행된다. 자, 1차에 낙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경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자, 1차에 낙찰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유찰되니까 거의 5월 초중순 가야 낙찰이 될 물건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 사건 접수 내역. 자, 이 경매 물건이 접수되고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보면 교부권자의 미납 교부 청구서 외에 감정평가, 등기 필증 제출, 채무자 겸 소유자 보증서 제출, 가압류권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 집행관의 어떤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 그게 답니다.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는 낙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면 본건 부동산은 폐문으로 점유자를 조사 불가하였다. 주민센터 전입세대 주민등록을 열람하니까 세대주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소유자가 점유하고 살고 있다. 자, 소유자를 명도하기 위한 상황.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 현황. 현재 소유자의 소유권이 있을 것이고 2014년 4월 1일 매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하는 날 바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 첫 번째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이 기준 등기 이후에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모두 소멸된다. 인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의 어떤 권리 분석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특이한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이 무엇인가? 자,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이 없음을 좀 전에 보셨습니다. 관리비,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관리비 안에 포함된 공과금이 뭔지도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명도 계획 및 비용. 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명도합니까? 자, 당연히 소유자 세대죠. 소유자 세대. 예상 기간은 약 1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통상적인 거 그냥 그대로 제가 적어놨는데 대부분 한 달 반 정도면 됩니다. 자, 명도 비용. 강제 집행을 한다면 면적이 있으니까 한 300-400 정도. 이사 협의한다면 당연히 아래 가격, 낮은 가격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지매량, 집의 크기, 집행이 필요한 인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걸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이 정도 금액 이하에서 협의해서 그냥 이사 나가겠다, 나갈 수 있게 만든다면 돈을 주고 명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건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울산 마제스타워 동평행대 나와 있는 호가 매물입니다. 보시면 3억대의 호가도 있는데 또 2억 후반대의 호가도 있습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호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이것은 이 타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생겼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남향인 이쪽이 인기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쪽일 것이고. 이게 인기 없겠죠? 인기가 낮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호가가 뭐 이렇게 낮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뭐 높다. 그럼 우리 경매에 나온 물건은 이렇게 뒤에 있는 이런 물건이다. 그러면 뭐 2억 후반대에 호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거래된 2020년의 거래 사례를 보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2억 중후반대 있고 간혹 3억 중반대 금액이 나타난다. 자, 이런 것들이 방향이 좋은 물건이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3억 5,900 거래가 있기 때문에 3억 6천 7천 호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2억 8천, 2억 7,900, 2억 7,500 고층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더라. 최근 33층에 같은 층이네요. 2억 8,200이 거래되었더라. 뭐 이렇게. 작년에는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차라리 올해 와서 이 거래가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자, 대상물의 가치는 얼마일까? 감정가는 2억 8,300이다. 그럼 작년부터 지금까지 큰 가격의 변화는 없다. 약간의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 변화는 크지 않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감정은 뭐 그런 대로 잘 됐고, 실제 제가 예상했을 때도 거래 가는 금액은 이 정도 범위. 자,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자, 인근에 낙찰된 사례, 같은 아파트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두 개만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방송 수업에서 길게, 아주 깊이 있게 많은 양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아주 깊이, 아주 잘 이해하시고 또 직접 하는데 무리 없도록 분석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제스타워 그리고 아이파크 이 두 가지입니다. 25.6평, 25.7평 2차에 모두 낙찰되었다는 거. 그리고 경쟁률은 1대1이었고 하나는 11대1이었다. 여기 보면 마제스타워보다는 아이파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률만 봤을 때. 뭐 저보고도 고르라면 뭐 차라리 이런 아파트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가 1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이 1하다면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자, 이거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3.9와 96.4% 정도 되더라. 이 하나로서 그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행동, 생각을 모두 다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혼자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발생할 미래의 어떤 실체 현상에 가깝게 갈 수는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 매도호가 2억 7천일 때 대입권 낙찰가율은 94.6%. 자, 이거 적용하면 22억 5천 764만원, 뭐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 자, 상한가 2억 8천을 적용하면 2억 6천 7백. 따라서 예상 낙찰가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2억 5천 7백에서 2억 6천 7백. 1,000만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이해가 가시지 않았다면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